1100%로 우승을 하셨고 플러스 수익금 리그에서 약 한 4만 달러 정도 수익 내셔서 수익금도 2위를 하신, 아마 제 기억에 1등 하신 분께서 수익금 리그까지 상위권에 드신 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매형남배 트레이딩 대회에서 1100%로 우승을 하셨고 플러스 수익금 리그에서 약 한 4만 달러 정도 수익 내셔서 수익금도 2위를 하신, 아마 제 기억에 1등 하신 분께서 수익금 리그까지 상위권에 드신 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분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권에 살고 있는 취업 준비 중인 30대 중반의 흔한 남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예. 회사 다니시다가 지금 취업 준비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비행 유학이라고 해서 항공 유학, 파일럿 되려고 미국을 갔다가 온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제 채용 공고를 기다리면서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정확히 17년 5월에 알게 됐어요. 그때 6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회사 후배가 자기는 이제 재테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걸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우선 의심부터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뭔데라고 제가 찾아보는데 솔직히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 여름쯤 지나서부터 그게 한 1,500만 원까지 다시 또 쭉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허황된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한 1,500 정도를 업비트에 넣어서 그냥 당연하게 그냥 두면 오르니까 그냥 쭉쭉쭉쭉 오르는구나, 잘 오르는구나 생각하다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12월 24일인가 그쯤 이제 크리스마스쯤 제가 일본을 놀러 갔거든요. 그때 도착해서 밤에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그때 그냥 손실하고 다 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트나 기술적 분석 이런 것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후로 항공업이나 아니면 테슬라 이런 걸로 좀 투자를 해서 조금 그냥 수익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은 정확히 22년 4월부터 했어요. 매형나님 유튜브 내용은 그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투자 관련한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첫 영상 본 게 그거였어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였나? 네,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사람이 있나? 되게 의심부터 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하면서 안 보다가 그 영상 올리신 거를 예전부터 올리셨으니까 이미 다 남아있던 그런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를 투자를 해서 실제 수익이 생기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분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 공부 한번 해보셔라, 이런 걸로 알아들었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그때 처음 접했고, 또 유명하신 분이 그 시골이사 그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유튜브 검색 또 해보니까 이론적인 설명은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이나 이런 거는 읽어보지 않았었고, 4월에 처음에 30만 원을 넣었어요, 저도. 그게 한 일주일 만에 120만 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금은 빼고 나머지를 하는데 청산이 한 2번 정도 났을 거예요.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아직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이 있어서 그걸 조금씩 넣어서 해보는데 청산 나고, 또 수익이 나면은 본전은 뺐지만 결국엔 청산 나고, 잘 벌었을 때는 몇백 불 넣어서 또 10,000불씩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 말씀해줬던 거 생각하면은 그 10,000불 이상의 어느 정도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제 그 역량을 좀 벗어난 금액이었었나 봐요. 이걸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영상을 2번 정도 정주행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조금 시작을 해본 거예요. 거의 2년이 아니라 5년의 스토리를 예. 17년도 중반부터 지금까지 5년의 스토리를 한 번에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도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을 떠나서 이제 테슬라나 이런 기본적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할 때와, 그다음에 올해 처음 선물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제 영상을 2번 정주행한 것 같아요. 각각의 좀 어느 정도의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느꼈을 때는 코인이 그때 당시에 워낙 불장이었잖아요, 17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으면 돈 복사 되는 거다 라는 무지한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가치 투자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나 이런 부분으로 그냥 조금 더 벌었던 것 같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시우님 영상을 보면서 가치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취업 준비하시면서 거의 투자 위주로 하루 일상이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하루 일상은 어때요? 이 항공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공부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이 진행될 때는 핸드폰을 보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냥 스탑러스는 걸어놓고 수업을 들어가고 핸드폰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루 일상이라고 하면은 뭐 스케줄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회사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 유무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2번 정주행 하신 것 같으니까 네, 세 번째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봤을 때 2번 봤을 때 차이 있나요?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려지는 파동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공부를 따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으면 왜 나랑 다르게 생각했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볼 때는.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투자 마인드 이런 부분, 예를 들면은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본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출금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해야지 심적으로 좀 마음가짐이 차분해져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마인드셋에 관련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나 좀 기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치우님은 말씀하실 때 앞에 거를 다 직접 보고 분석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보통 방송을 하실 때는 그런 거를 모양을 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다 보고 이제 세 번째 보기 시작했을 때 좀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에 이제 투자라는 거 또는 이제 트레이딩 입문했을 때 해외에서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해주는 조언을 들어보면은 주로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조언인데 되게 꼰대 같거든요.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대충 듣고 넘기고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이걸 또 잔소리라고 또 헛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모르신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매매를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해왔던 방법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거는 시우님 영상을 통해 접했고 그걸 계기로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엘리어트 파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저항대나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걸 또 피보나치를 그걸 적용시켜 보면은 꼭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항상.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참고했던 것 같고 작년에 2번 우승하셨던 길 대장님이 올려주신 자료 그런 걸 보면서 피보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석할 때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요? 매매했던 자료 보면서 왜 그때 네. 들어갔는지 왜 이렇게 네네. 판단했는지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전저를 갱신했기 때문에 방송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주봉, 일봉, 4시간 봉 다 상승 다이버전스 있는데 큰 봉은 추세가 깨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상승이 항상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 상승 추세가 한 번은 꺾여서 조정 파동이 올 거다. 처음 시작하는 상승 파동을 저는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꺾이는 지점을 조금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이게 꺾이는 걸 보고 첫 진입이 처음에 하락 파동이 세게 쭉 내려오다가 한번 꺾여서 반등이 시작하려고 할 때 1분 봉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빨리 들어갔고 짧게 ABC 나오는 거 보고 반익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과매수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진입을 했었고 근데 또 쭉 내려오니까 약 뭐 손절을 하고 저기 숏은 ABC 완성됐다고 생각했죠. 완성됐고 과매수 구간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추가로 쭉 내려가겠다라고 숏을 진입 후에 그 다음 초록색이 이 이전 지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빠르게 반익절을 했던 거고요.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저는 조정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숏만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숏 진입을 어떤 근거로 찾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분 봉으로 짧게 약간 채널 같은 게 형성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과매수 구간이었고 그래서 숏을 2번을 진입을 했고 쭉 떨어질 때는 전에 떨어졌던 그 지점에서 한번 반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졌는데 이때 1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었거든요. 그럼 또 이제 또 반등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익절 조금 일부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 하락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5분봉까지였나? 상승 다이버전스 살짝 걸리는 것 같길래 일단 소량만 남기고 익절을 했다가 좀 몇 분 또 지켜보니까 또 하락이 있을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때 추가 숏을 진입을 한 거예요. 좀 익절을 하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5분봉 기준으로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채널이 있었는데 채널에 살짝 쭉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 같길래 아 이거는 또 떨어지겠다. 추가 숏을 넣었더니 이게 그러고 나서 바로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올라왔을 때 약간 손절 쳐버리고 또 빠르게 또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1분봉, 5분봉이 동시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정확하게 보여서 그때 한번 다시 숏을 풀베팅 했는데 우연히 방향이 크게 터져갖고 쭉 하락이 됐거든요. 이게 진짜 이 12월 대회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숏이. 이후에는 매매 기록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진짜 뭐 매매를 매일 하지 않았거든요. 뭐 진짜 한 2, 3일에 한 번씩. 이거는 이제 제가 빨간 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라고 적어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미 좀 손권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생겨서 새벽에 급하게 좀 들어갔었던 거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소감은 반반인데, 하나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매매라는 걸. 네, 맞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치면 발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근데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게 1차 단계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고, 그 다음은 내가 무슨 잘못인지 깨닫는 단계, 세 번째는 그걸 깨닫고 이제 교정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많이 벽이 나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고배치면 안 되는 거 알아,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 알아,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여기서 손절 쳤어야 하는데 손절 안 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머리로 나는데 이제 가슴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거기가 이제 리얼 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깨시면 이제 아마 확 폼이 올라오실 것 같고, 그거를 못 깨시면은 계속 되돌이표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손해와 수익이 들쭉날쭉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욕심 없이 안정감 있게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벌어요.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있다면. 매영란이 영상 보면서 마지막에 생각한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히 또서 이제서야 쓴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매매 원칙을 정해두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공유해 줄 수 있는 매매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수익을 뭐 크게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12월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공유해 드릴 거라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부한 방법도 매영란님 영상과 대공지라는 그 기레시님이 올려주신 자료 있잖아요. 진짜 전 이거 두 가지, 거기다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그 시골이사 박경철 선생님, 요거 세 개 말고는 저도 딱히 공부를 한 건 없어서 저도 매매만 지금 비트코인만 하거든요. 다른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아직 깜냥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만 이제 추후에 상승장이나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은 그게 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제 시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플러스 시드 관리를 잘해서 기회가 왔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맞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뭐 일단 전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 취업이 당연히 첫 번째 최우선의 목표고, 그 외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12월 대회를 통해서 이 수익이 좀 커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이만한 돈을 만져본 적은 없거든요. 손절이든 뭐 원칙이든 이런 걸 잘 지켜서 이 시드를 잘 끌고 가는 게 제 목표이고, 다음 상승장이나 변곡점이 왔을 때 그 흐름을 크게 타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우면은 당연히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루고, 어쨌든 미국 갈 때 부모님께 도움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빨리 보답을 해드리고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효도까지. 혹시 뭐 오늘 와서 하고 싶었던 말 있을까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다려서 좋은 자리에만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디스코드 방 솔직히 켜두고 사람들이 계속 글을 채팅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때 들어간다. 솔직히 처음에 저도 쳐보일 때는 나도 해야 되나? 그 포모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조급해지는구나. 근데 그런 거를 참고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원칙을 잘 세워서 진짜 좋은 자리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월 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유튜브를 거의 접게 돼서 1월에 대회를 할 줄 몰랐는데 1월 대회도 하거든요. 2월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우승자 인터뷰는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